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면 의례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또는 나폴레옹 같은 정복자를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그런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결코 의인으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전쟁을 일으켜 권력과 명예를 얻은 사람이나 무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지배하여 노예로 부린 사람은 의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인간의 한계를 감안하여 그 사람의 행적을 살핀다면 이분만큼 의로운 지도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그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397년 5월 15일에 조선의 수도인 한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이 태어나신 곳은 백악산과 인왕산으로 둘러싸인 곳이고 임금이 사는 경복궁이 가까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이성계의 여러 아들 중 한 명이었던 이방원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신 이분의 이름은 이도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분은 임금의 손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여곡절 그때 이방원이 임금이 되자 이분도 당연히 왕자가 되어서 충녕군으로 봉해졌고 뒤에 충녕대군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위로 맏형인 이제는 세자가 되어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한 살 터울인 둘째 형 이보는 효령대군으로 봉해졌습니다. 이분은 어려서 무척 영특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주위의 칭찬을 받은 반면에 맏형인 세자 이제는 너무 난잡한 언행을 자주 하여 결국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고 이분이 세자가 되었으며 1418년에 태종 이방원이 왕위를 이분에게 물려주어 조선의 임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종 또는 세종대왕이라고 부르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모시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때부터 이분이 보여준 지성과 인성이 역사상 어떤 지도자보다도 더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부모님께 지극한 효성을 다했습니다. 형제 특히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 멀리 궁벽한 곳에서 살고 있던 형을 깍듯이 존중하고 지켜주었습니다. 형 이제와 관련해서 당시 신하들은 세자 자리에서 쫓겨난 이제가 무슨 반역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견제하며 이분과 이제가 만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지만 이분은 지극한 우애로 형을 대했으며 결코 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분과 신하들이 격렬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논쟁이 놀랍게도 이분이 임금으로 있던 32년 동안 내내 계속됩니다. 이 논쟁은 조정에서 임금과 신하가 마주 대하여 벌인 것이라고 하여 정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정은 조정을 의미하는 말이고 쟁은 논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곧 조정에서 임금과 논쟁을 한다는 말이죠. 저는 내년에 이 정쟁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책을 펴내기 위해서 지금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세종과 신하 사이의 정쟁 32년, 이것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책의 이름입니다. 이 정쟁을 통해서 이분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책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대단한 논리로 공격하는 신하들을 침착하게 그리고 존중하면서 대하는 이분의 인품을 요즘 지도자들이 감히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이분이 제2기간에 이룬 업적을 대충은 다 아실 것입니다. 훈민정음 창제를 필두로 치국기를 비롯한 각종 과학기구를 만들어낸 일이며 천체를 관측하여 나라에 맞는 역법을 만들어낸 일이며 좋은 서적을 간행하여 보급한 일이며 백성들의 삶을 더 낫게 해주기 위해서 조세 정책 등을 개발하여 시행한 일이며 특히 노예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따뜻한 정책을 펼친 것은 요즘 지도자들이 배우고 따라야 할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분이 펼친 정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정치, 곧 홍익인간의 정치였습니다. 이분은 유학을 숭상했지만 불교를 멀리하지 않았고 민간신앙도 존중했습니다. 이분이 말년에 궁궐 안에 절을 지으면서 신하들과 벌인 격렬한 논쟁은 또 한 번 이분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좋은 자료입니다. 저는 이분의 정치가 어떻게 도덕 정치이면서도 실용적인 정치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외부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국가의 부와 사회의 평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도록 이분의 행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세종의 정치라는 이름의 책을 펴내려 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을 편 뒤에 제가 하려는 일은 하리다 방송을 통해서 이분의 참모습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세종학교를 통해서 어린이와 젊은이에게 세종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소양을 쌓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3일부터 3년간 163회 하리다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공포한 진실과 선과 의를 이루는 삶에 관한 제 말씀은 오늘 이 방송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을 매개로 한 새로운 방송은 내년 봄에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방송을 시작할 때까지 하리다 방송을 잊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하리다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일 위에 충만히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내년 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